지난 1기 때보다 더욱 강력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산업부의 통상 당국자가 어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공식 합의에 나섰습니다. 민간 쪽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오전 최태한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 민간사절단입니다. 미국으로 향해서 대미 통상 외교 시작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상호 관세에 이어 자동차 관세 부과를 트럼프 대통령 예고를 했거든요. 아직 한 달 넘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참 맘도 바쁘고 갈 길이 바쁩니다. 앞으로 트럼프와 관세 전쟁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민정훈 교수와 함께 이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아침이었습니다. 실은 자동차 관세 우리는 한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산업계에서도 25%를 천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과 궤를 맞추겠다 이건가요? 자동차 관세 25%. 이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까지 그러니까 주요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숫자를 갖다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한 달 만에 행정명령을 65건을 발동을 했는데 그리고 관세를 적조 활용해 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네. 한 달에 지금 딱 봤을 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그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10%거든요. 다 유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워밍업을 하고 간보기를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관세 자체를 가지고 뭔가 그냥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그런 경제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상호 관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별로 무역 수지 적자가 크고 그다음에 서로 부과하는 호외 관세율이 다른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리고 비관세 장벽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국가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가 25% 부과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한국 그 자동차 수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산업부 이제 당국자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제 그 카운터파트하고 어제 갔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본격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10%대 최근에 나올 때 우리가 빠졌던 게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이 한 10% 관세면 4조 원 이상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25%가 현실화가 되면 타격은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민정훈 교수께서는 그래도 한 달 넘는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가 협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자. 특히 오늘 현대차 주가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제거적인 측면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상호관세 때도 그랬었고요. 지금 4월 1일로 할까 하다가 한 2일로 한다. 그런데 4월 1일은 만우절이니까 2일로 해야 되겠다. 자동차 관세도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막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이 막 띡띡 25% 하게 되니까 너무 즉흥적이다. 트럼프가 좀 얄밉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판을 흔들면서 이제 그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거래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4월 1일이든 2일이든 어쨌든 4월 초를 잡은 것은 현재 트럼프 이행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무역수 적자라든지 여타 관련된 그 미국이 처한 경제 통상 상황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동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게 그게 이제 4월 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이행정부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거기 때문에 4월 1일,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여유는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4월 초가 되면 지금 트럼프 이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관세 정책, 무역수 적자를 줄이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것이 국가별로 갈 것인지 네. 품목별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보다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좀 생각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자기가 선거운동 때 하겠다는 것, 뭐 관세 올린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그때는 뭐 세계 관세 10%,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다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네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얘기도 멕시코 자동차에 관한 관세 얘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100%로 얘기를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그 관세는 얘기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당선된 다음에 25% 얘기를 꺼내고 네. 2월 1일 날 저부터 시행하겠다는데 1월 30일에 가서도 캐나다 원유의 그 관세를 25% 때리겠느냐 10% 때리겠느냐 결정 중이다. 이틀 전인데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와서 또 그 산업별로 관세를 매긴다. 그거는 자동차밖에는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먼저 얘기하고, 얘기했죠, 그걸.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것도 별로 그 선거 운동이나 선거 후에는 얘기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빨리 던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얼만큼 계획을 하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이 갑니다. 네. 만에 하나 그래도 의심도 가고 우리가 해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최악도 좀 상정을 해보죠, 교수님. 그래서 정말로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자동차, 또 반도체, 의약품, 우리는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합치면은 수출에서 한 32%잖아요. 우리의 좀 피해 타격은 어느 정도로 일단 우리가 최악을 가정한다면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최악을 가정한다면은 우리나라만 관세를 맞는 거죠. 네. 우리나라만 관세를 맞는다면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만은 때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산업연구원에서 1월에 계산한 바를 본다면은 뭐 몇 가지 시나리오를 네. 계산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우리나라에서 좀 타격이 많다고 나온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10% 관세를 때리고 중국 60% 관세 때리고 한국 등 기타 나라에는 20% 때린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3% 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네. 만약 25% 우리나라만 때린다면은 그러면은 자동차 같은 데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일본은 피해가고요. 예, 네. 다른 나라들은 피해가고 우리나라만 맞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지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니까요. 만약 모든 나라들이 그 25%의 관세를 맞는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우리나라가 미국 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는 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나라의 마켓 쉐어를 뺏기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국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 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는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 어떤 산업에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 얘기한 게 없어요. 지금 총체적인 비전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너무나 많은 네.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해야 되니까요. 네. 불확실성이 역시 가장 큰 우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나리오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보편 관세, 특히 국가별 품목별 보편 관세라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수가 있다. 다 같이 매를 맞는 거니까. 다만 우리만
특정 품목, 가령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본은 피해가고 우리만 25%를 매긴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이다. 반면에 반도체는 뭐 감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쉽게 우리나라만 뭐 25% 관세를 또 부과하는 것도, 왜냐하면 돌아 그게 또 엔비디아랑 AI 칩 가격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만약 지금 우리나라에 그 25% 반도체를 부과한다면 선거 다음에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지금 바이든이 우리나라하고 대만에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회사를 미국에 세우려고 유도하는데 자기라면은 관세로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선거 후에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그리고 또 투자은행에서도 계산하기는 만약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다면은 그 가격이 그 미국산이나 대만보다 20 내지 40%가 더 높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진짜 그 미국에서 그 반도체 생산을 유도하려면 관세도 한 그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문제가 뭐냐? 아직까지 미국 내 생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 여력이 생길 때까지는 그냥 좋든 싫든 그렇게 관세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대만에서 사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뭐 한 20, 30, 40%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뭐 AI 개발이나 뭐 연구나 그런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도체 보조금은 줄까요? 그걸 혹시 빠토로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빠토로 삼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이든이 그 계약을 우리나라 회사들하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그 계약을 번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 번복을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고소를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트럼프가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 부동산 산업, 뭐 호텔 산업 같은 거 할 때 이런 일을 자주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산 다음에 특히 중소기업들에서는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그 돈을 달라고 할 때 안 주겠다, 날 고소해라. 그러면은 그 법 비용 때문에 고소를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했으면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행사해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만 받아야 될 돈이 지금 8조 8천억이에요. 지금 입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도 협상의 기술로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양석 교수님, 상호관세 이야기 조금 해볼 텐데 실은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랑 미국이랑 동일한 관세인데 무슨 상호관세. 그런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부가세도 불공정의 원천이다. 자기네가 한 6% 정도 되잖아요. 우리보다 부가세 높게 때리면 이거 관세로 활용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50년 동안의 무역 통상 협정 그리고 그 법 해석, 그 세금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논의 여기에 다 거슬립니다. 네. 지금 우리 그 통상에서 이 부가가치를 무역 장벽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 독일하고 미국의 예를 듭시다. 예. 독일은 부가세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부가세는 형식적으로는 공급자한테 매기는 세금이고 모든 생산 단계에서 매기는 세금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세금을 걷기는 마지막 단계 소비자한테 판매하면서 이 세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수입품이 들어갔다. 네. 수입품이 들어갔다면은 그러면은 수입품은 외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이 VAT를 안 냅니다. 네. 부가가치세를 안 내니까 이게 불공평하다. 오히려 국내 상품에 역차별하다고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있는 나라에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내게 돼 있고 또 이 독일 같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나라에서 미국 같은 부가세가 없는 나라로 수출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수출할 때 이 부가세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나라는 부가세가 없이 경쟁을 하고 부가세가 있는 나라는 부가세가 있는 대로 경쟁하고 이렇게 법 정리가 됐는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번복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논리는 단순히 이거는 국경에서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관세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지금 한 50년 동안 있는 이 국제 협정에 대한 협의 그리고 뭐 세금 협정에 따른 협의 이런 것을 다 번복시키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지금
그 미국에서 6% 세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세일스 텍스 네. 그러니까 판매세잖아요. 요거는 법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가는 세입니다. 미국 주마다 그 퍼센트가 다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요거는 소비자 생산자한테 내는 세금도 아니고 국경에서 내는 세금도 아니니까 이건 제외된다. 그럼 자기는 0%다? 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지금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는지 그걸 지금 모르니까요. 네. 자, 민 교수님, 지금 이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동등하잖아요, 대부분. 우리 한미 FTA도 거의 뭐 대부분의 품목이 동등한데 이제 꼬투리를 잡으면서 어쨌든 더 관세를 요 상호 관세 명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꼬투리를 잡으면 잡힐 텐데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통상 관리하는 그 완전 그 어긋나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생짜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미국이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가지고 판매 가격이 뭐 그 부가가치세라든지 여타의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어떤 그 부가적인 세금에 의해서 미국은 부과하지 않는데 외국이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미국주의 논리에 따르면 의해서 쉽게 말하면 그 마지막 파이널 코스트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과정에서 미국과 외국이 어떤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소비자한테 갈 때 미국 제품과 외국 제품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제품의 경쟁이 떨어진다. 이 부분을 좀 그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차를 살 때 미국의 차를 살 때 드라이브 아웃 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드라이브 아웃 프라이스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소비자한테 그 인도되는 가격 요거를 맞추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비관세 장벽까지 다 고려해서 과거에는 그냥 눈 감아줬던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미국의 무역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과 우리나라든지 상대국 간에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FT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율이 없는 거지만 그것이 이제 그 FTA를 잡힌다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서 미국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비싸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0점 조정이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대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대미 투자 안에 짓고 있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에서 그 미국 내 생산하는 제품을 많이 늘린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포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의약품이라든지 부품 이런 걸 보시면 이거는 판매할 때 있어서 미국하고 한국이 다 같이 동시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용 메모리 반도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 생산 여력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미국 내에서 만들기 위해서 팔을 꺾어가지고 미국 내다 제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조금을 바이든은 줬고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품목별로 대비를 해나간다면 좋습니다. 이게 선뜻 이해는 예, 죄송합니다. 저기 그 대부분 제가 동의는 하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 뭐 FTA별로는 계산이 안 나와가지고 그거 못 봤지만은 어저께 그 세계은행에서 계산한 가중 관세 평균율을 봤는데 EU가 미국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순수하게 상호 관세를 한다면은 미국이 유럽의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세를 잡은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관세를 매기고 싶으면은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어떤 이유라도 쓰겠다는 거죠. 지금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비관세 장벽인데 비관세 장벽 무엇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USTR이 정하는 대로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봐서는 그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싶으면은 그 뭔가 그 이유는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부가세를 꼬투리를 잡는 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이 독일에서 판다, 우리나라에서 판다. 똑같이 우리 거나 메이드 인 USA나 같이 부가세를 맞고 들어와서 이게 공정 경쟁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없는 채로 공정을 하고 그러니까
부가세가 너네가 더 높지 해가지고 이거를 관세를 매긴다는 게 선뜻 이해는 안 간다는 건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요거 하나만 더 우리 양수석 교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기료가 싸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꼬투리를 잡다 한국은 왜 저렇게 싼 전기료를 만들어? 그거 불공정해. 이렇게 해서 또 하면 또 합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 문제가 전에 나온 적도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특히 요즘 와서 거기에 취약한 것은 지금 한전의 공급 그 금액이 뭐 지금 최근은 바뀌었지만은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잖아요. 네. 비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그 미국이 아니라도 보조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보조금이라고 지적을 해서 예. 그 부분을 또 특히 그 한국전력이 민간 기업이라면 또 몰라요. 그렇지만은 반공기업이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정부가 그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예. 그 트럼프 이행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생떼를 뜨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용인되고 관례대로 가던 부분을 다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이미 존재하던 그런 시스템이나 작동 관례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다 뒤집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거를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관세를 이용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가 만약 한국이 싸다. 그렇다면 그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시장을 갖다 교란하는 거 아니냐. 불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그 불공정 개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진짜 그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모든 관례나 시스템 자체가 미국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고 완전히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정희 교수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드릴게요. 관세 전쟁을 왜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좀 보면 미국이 꼭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게 건건이 해결할 것도 많고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미국산을 피해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이거 왜 하는 거죠, 트럼프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그 경제학들이 다 얘기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관세를 높이게 되면 미국 내 유입되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4월에 걸고서 잡으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 물가가 높아질 여러 수 개 있기 있죠, 때문에 부작용이. 그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 통상 정책 얘기하는 것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그 통상은 미국의 기업들은 그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그 대접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대접을 받아왔고 거기에는 중국이라든지 여타 어떤 그 무역수지 흑자국들이 이제 그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대접해줬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태까지 미국이 경제 침해받았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이익이 이제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통상 정책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통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미국 기업들, 노동자들이 했는데 그거를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부담시키겠다. 이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 값싼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여타 어떤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부흥을 이끌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 즉 미국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